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 난 헤맸지.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나.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깊이 다쳤어. 희망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 하지만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절망 속에 갇혀 난 꿈을 잃었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하지만 네가 내게 말해줬지. 이젠 포기하지 말라고, 날 믿으라고. 다친 마음 감싸주고 잃어버린 날 찾아줘. 너의 따스한 손길로 나를.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 희상이와 함께하는 이 길. 다시 일어나 너의 빛을 따라. 모든 상처는 아물고 새로워져.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내게 온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희망의 손길로 난 다시 살아났어. 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들. 예, 지난 한 20일 전에 방송하고 다시 뵙게 됐습니다. 한 뭐 20일 지나니까 우리 계약자님들도 궁금해하고, 뭐 개인 카톡을 보내서 막, 좀 궁금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뭐 매주 한 번씩은 올려야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좀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불안한 어떤 심리도 또 해소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뭐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뭐 저 마른 기침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지난번에는 목소리도 완전히 잠겨가지고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좀 듣기가 좀 거북했을 겁니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뭐 괜찮습니다. 이번 저 1그룹, 2그룹 우리 그 소송 진행 상황이 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우리 계약자님들이 모르는 어떤 와중에도 많이 그 진행됐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또 간략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2그룹이 이제 항소심을 진행하는데요.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우리 그 이번에 그
이 그룹 항소심은 원래 그 86명이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한 명이 좀 그 분여지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좀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그 한 명이 또 항소심을 포기해가지고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5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항소심 접수는 이제 1심에서 우리가 항소심 재판부로 넘긴 날짜가 2024년 9월 30일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분, 그분들은 굳이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더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해서 갔는데, 내가 그 원고 그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4명은 기각된 것 같습니다. 9월 30일자에 그 확정이 됐습니다. 9월 30일자에 이 4명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다는 4분은 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만 이제 85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 재판부에서는 11월 4일자에 성명 준비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소를 접수하거나 그 다음에 항소심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상고심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통상적으로 성명 준비 명령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그 항소했으니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라. 항소 이유가 뭔지를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항소 그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면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이제 제출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가 계속 상대방도 이제 뭐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주장과 반박을 반복해서 주장과 반복이 이제 거의 없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를 그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그동안 이렇게 진행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대충 말해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렇게 진행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소심도 변호인을 그 우리가 대리할 그 법무법인이 이제 정세 같은 이제 법무법인이고, 그래서 이제 정세한테 또 위임을 했는데 11월 14일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이게 9월 30일부터 13일까지는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온고인 김혜진 선정 당사자 앞으로 서류가 송달되고, 그 다음에 뭐 놀래가지고 또 이거 대표님 이거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걱정 마시라고 우리 이제 변호인이 우리 소송 이임자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하고 하니까 뭐 걱정 말라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변호인이 소송 이임장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온고한테 송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14일자에 소송 이임장 제출 됐고, 2그룹.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대방이 지금 신탁사 3곳, 그 다음에 대주의 채권을 인수한 회사, 이렇게 4군데한테 지금 우리가 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주의 채권을 인수한 회사, 이 중원이 또 주소를 주소가 안 맞지 않아서 송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 정서에서 주소 보정을 해가지고 중원이 바로 송달을 받았습니다. 송달을 받았고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지금 11월 14일 날 제출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또 한 달 정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면 되니까 보통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우리 그 항소 이유서가 이렇게 제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그룹은 뭐 특별한 사항 없이 우리 이제 정세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85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1그룹 상고심 1그룹 상고심이 이제 우리 온고가 또 13명에 대한 온고 다른 법무법인에서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전원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패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패소 확정이 됐고 우리 측에서만 이제 98명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상고심 재판부로 대법원으로 넘겼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사건 접수가 11월 1일자에 됐고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11월 5일 날 이제 그 배당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통상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했고 그 11월 5일 날 그다음에 11월 13일 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 소송 이임장을 우리 그 정서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또 한 달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또 상고심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보통 한 20일 이내에 아마 이제 상고 이유서가 제출될 겁니다. 곧 제출될 거고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면은 이제 주심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배당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상고 이유서가 제출하면은 2, 3일 내에 바로 주심 대법관하고 재판부를 배당을 합니다. 배당하면은 바로 배당하고 그 또 며칠 뭐 이틀 사이에 상고 이유하고 법리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은 상고 이유서를 보고 그 재판부에서 보고 법리 검토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리 검토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1심하고 2심에서 그 판단한 게 뭐 크게 법리나 이게 그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심리 불속행 기각 2개월 만에 바로 냅니다. 2, 3개월 내에. 그러면은 그 만약에 막 그 기각해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2, 3개월 만에 그냥 완전히 패소 확정이 되는 거고 딱 상고 이유서를 보니까 이거는 법리 검토나 이거를 제대로 적용을 잘못했다. 뭐가 상고 이유가 타당한 것 같다. 법리를 한번 심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이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재판부가 배당되고 이제 법률 검토를 개시한다고 딱 오릅니다. 딱 그 개시한 순간부터 2, 3개월 이내에 판단이 안 내려지면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 안 내려지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완전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때는 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우리가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배당되고 2, 3개월만 버텨주면은
그때 지나가면은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그룹, 2그룹 이렇게 그 소가 이제 물론 진행되지만은 이제 이 1그룹은 거의 지금 뭐 대부분 판결이 거의 빠르면은 뭐 2, 3개월 이내에 그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고, 뭐 기다리는 것은, 이번에는 기다리는 것은 진짜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2, 3개월 내에 그 끝나면은 그냥 패소 확정으로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소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소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고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나, 그 다음에 기존 그 계약자들이 그 소송을 진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또 그룹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패소 확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까지 1그룹까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법리적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저 분양대금에 대해서, 분양대금. 그러니까 신탁 자산이 지금 처분돼 가지고 공매로 처분돼 가지고 신탁 자산이 있는데, 그 신탁 자산에 대한 그 제일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있다. 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까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다. 그러면 진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소송 진행한 사람들은 뭐 항소 포기자, 상고 포기자, 그 다음에 상고를 해가지고 패소 확정자 막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신탁 자산에 대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어떤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만 그걸 잘못한 우리 그 신탁사 원, 최초의 신탁사 원, 그 다음에 대주, 그 다음에 관할 관청, 이 세 군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대출 약정서나 사업 약정서, 거기에 분명히 건법이 적용하고 되고 거기에 따른다고 해놨는데 분양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관할 구청에서도 분양 신고를 그거를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체킹을 우리 그 건법 시행 전에 분양이 됐다, 그걸 인지하고 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관할 관청에서는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필적 고의도 될 수 있고 과실도 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우리 그 대농협한 대주인 농협, 그 다음에 신탁사, 교보자산 신탁, 그 다음에 관악구청, 이 세 군데한테 이때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업무 처리,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그 배상을 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승소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 안 했던 건데, 이제 그 여기 분양대금에 대해서 어떤 그게 법리나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우리가 그 청구하는 이유서 내가 설명한 거 그것만 심리한다고 본다 하면은 그 기각 안 한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또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면은 우리 또 제2의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놔야 지금 새로운 지금 아이온 산업개발에서 저번에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하려면 이제 분양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 전부 우리 지금 우리 계약자가 우리 인계가 연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양이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계약자한테 그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분양 신고할 때 우리 관할관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 계약자한테 그 어떻게 기존 계약자를 협상해서 민원이 제기 안 되게 만들 건지 협상하고 그 안도 제출해라 같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초기 때 내가 처음에 그 소 진행할 때 내가 그 관할관청 그 구청에 방문해가지고 건축과장한테 전부 이야기 우리 그 임원들을 하고 다 가서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분양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일 처리를 정확히 못하면 당신들한테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오피스텔 이제 분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양 신고 허가증이 나와야 거기에 분양 공고 번호도 나오고 다 해서 해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식으로 2006년도, 7년도, 8년도 그때 분양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분양 신고하고 분양 보증도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참 뭐 센트레빌 333인가 뭐 한다고 떠들다가 안 되니까 다 접었잖아요. 그거 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또 그냥 무슨 간단히 그러니까 옛날 그 건축 그거를 인용은 하려고 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이게 엇박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걸려. 그리고 우리 기존 계약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분양대금에 대한 소송만 완료되면은 뭐 가볍게 그거는 어차피 그 우리의 피해 그 이자나 또 피해 본 금액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그거를 이제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추후의 문제니까 지금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대금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거 다 끝났다. 이제 뭐 유로금 그 저 손해배상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찍어줘야 그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시행사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협상은 유로금이라 이거죠. 유로금을 얼마나 책정할 건가. 저번에는 뭐 200억인가 뭐 이렇게 책정되고 뭐 그거를 했다. 뭐 그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왜 소송을 하냐. 그거를 왜 찢어가려고 하냐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분양대금 하는 거는 뭘 전체적 그 아웃라인은 알고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소송해서 졌으니까 그냥 뭐 자기네 그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우리 그 상고심 또 항소심 남아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그 청구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막판에 그 유로금 협상 이것도 남아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지금 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만 우리 그 인정되면은 뭐 100% 받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존 그 소송 진행된 사람들은 지금 3년 막 이상 됐잖아요. 그 법정 이자마다 해도 얼마입니까? 12%에다가 아주 눌룰 알라요 그냥 뒤집어지면은.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소송 진행하면은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 비용까지도 내가 많이 이렇게 들게 추진했다가 하면은 아마 우리 그 계약자님들은 더 힘들어 했을 건데 그래도
변호사 선임비는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힘 안 들고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틀의 어떤 그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 그 뭐 손해배상이나 뭐 유로군 협상 또 이런 어떤 것을 진행하려면은 어떤 또 자료를 또 좀 확보를 하고 어떤 그 부분 또 진행 사항이나 더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방문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또 비용이 또 경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값만 해도 한 왕복 150만 원 들고 그다음에 뭐 숙박비만 해도 뭐 5만 원, 한 20일 정도 한다고 해도 뭐 한 뭐 거의 한 2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뭐 식대만 해도 뭐 만 원씩만 잡아도 하루에 뭐 3만 원. 그다음에 20일 정도 있으면 그것도 한 60만 원. 뭐 300만 원 그냥 그저 깨져요. 300만 원이. 그래서 지금 뭐 경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뭐 좀 빨리 가서 준비하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또 어차피 그 분양대금을 받아도 그거는 이제 분양대금만 하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손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지금 그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유로금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유로금 협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대금을 그저 우리가 승소해서 받아내면은 좀 유로금은 더 이제 뭐 저렴하게 떨어지겠죠. 예, 떨어지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신림백화점 피해자 단체 협상 그룹단을 내가 결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6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 또 임원진에서 또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주시오 하고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조직해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한번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유튜브로 말하는 것보다 그때는 또 할 말 못할 말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그 임원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계약자님들도 오시겠다면 다 해서 한번 만나서 현장감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계약자님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막 카톡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관악구청에 뭐 질의한다 하고 막 했던 모양인데 그 저 뭐 수익 사업자냐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던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 관악구청의 그 신탁 원부에 최초에 그 60억 정도 이렇게 그 수익권자로 했던 그게 최초 신탁 원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나서 토지를 다 건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취득세, 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한뭐 50 몇억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권 증세에는 그때 당시 못 받으니까 일 타적하고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권 증세에 올린 거예요. 올리면은 뭐 언제든지 누가 사업하면은 뭐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세금이니까 받아내겠지 하고 올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대로 하다가 이번에 그 공매 처분돼 가지고 넘어가면서 다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이게 납부가 된 거예요. 그게 취득세, 등록세는 다 납부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힘쓰고 있는데 뭐 환영합니다. 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계속 경각심을 주고 우리 그 관공서 우리 관악구청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그 계약자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뭐 끝난 줄로 알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지금 조직적으로 언제든지 지금 와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대한 방법들이 다 프렘 뭐 B, 프렘 C 뭐 이런 방법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한 이상 걱정 마시고 그런 것들은 뭐 준비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를 분양대금을 좀 받아내려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고 또 대법원 가봤자 거의 패소한다고 보면 돼. 저번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패소 확률을 거의 뭐 패소 확정입니다. 그 항소심에서 치면은. 근데 대법원에서 가면은 거의 뭐 뒤집어질 확률이 없지만 우리 사안에 대해서는 해볼 만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뭐 바보입니까? 내 손 들여서 똑같이 나도 그렇고 우리 계약자님들 그렇고 똑같이 인지 때 또 송달료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부담하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그 부담을 안으면서도 하는 게 소송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뭐 협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입증하고 또 법리 내세워서 아 이러니까 판결 내려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은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 내는 뭐 인지대, 송달료야 뭐 우리 그 소송 진행하면 상대방한테 언제 변론이 있으니까 나와라 또 언제 뭐 있으면 뭘 제출해라 또 송달하잖아요. 뭐 판결 송달 막 이렇게 이런 송달료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소송 비용이고 또 이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수임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을 대신 내세워 가지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들이 이거니까 이걸 잘 전달해서 또 주장해서 우리 승소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 그 계약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지금 한 가지 사항 분양대금에 대해서 하나 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어도 앞으로 프렘 B, 프렘 C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죠? 예, 오늘은 또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 우리 그 상고 이유서 또 항소 이유서 제출할 때 그때 또 그 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동안 2006년도 우리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진행됐고 뭐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또 어떻게 지금 추진해 와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또 설명하는 또 시간도 갖겠습니다. 내가 자주 또 유튜브에 안 보이고 뭐 소식을 안 주면은 좀 너무 또 이게 또 궁금해하시고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서 우리 그 계약자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 다음 시간에 또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 난 헤맸지.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나.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깊이 다쳤어. 희망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 하지만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절망 속에 갇혀 난 꿈을 잃었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하지만 네가 내게 말해줬지. 이젠 포기하지 말라고, 날 믿으라고. 다친 마음 감싸주고 잃어버린 날 찾아줘. 너의 따스한 손길로 나를.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 희상이와 함께하는 이 길. 다시 일어나 너의 빛을 따라. 모든 상처는 아물고 새로워져.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내게 온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희망의 손길로 난 다시 살아났어.